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하려던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망설이거나 익숙한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어느 날은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잊은 채 멍하니 서 있거나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금세 흐릿해져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나 봐.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에 작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은 그 원인이 단지 뇌세포의 노화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 즉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면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올해 86세, 은퇴한 신경과 전문의로 55년 넘게 환자를 만나고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들에게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오랜 시간 추적한 끝에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보다 혈류의 흐름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40대 후반 의사로 한창 바쁠 때 자신의 이름조차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그 순간 저는 아들로서 무너졌고 의사로서의 책임을 절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간을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도록 의학 서적과 논문을 뒤지며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선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기억 저하가 뇌세포 손상이 아닌 뇌로 가는 혈류의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MRI를 분석해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근의 혈류량이 정상보다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아니어도 약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혈류 자극법.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귀 뒤쪽의 작은 혈자리 하나를 매일 30초간 자극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셨겠지만 2주가 지나고 어머니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혜진아. 그 짧은 2글자가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방법을 수십 명의 환자에게 적용했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기억력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최근 약속을 잊거나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떠오르지 않아 혼란스러우셨다면 저의 이 경험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손끝 하나로 시작되는 하루 30초의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한 지금 당신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따라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평생 임상 현장에서 확인해온 기억력 회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귀 뒤의 작은 혈자리 하나, 풍지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혈자리는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귀 바로 뒤 머리뼈와 목뼈가 맞닿는 지점에 손가락을 대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두통,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의 효과가 있는 중요한 혈자리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가 뇌간, 해마, 후두엽 등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혈류 경로임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풍지혈은 단순히 혈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그곳은 뇌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목 뒤에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경직됐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뇌로 향하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 활성화되므로 피가 원활히 공급되면 인지기능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한 사례를 통해 풍지혈 자극의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습니다. 당시 73세였던 김정수님은 가까운 가족의 이름조차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고 자신이 식사한 메뉴를 오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를 마주한 그의 표정은 불안함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혹시 치매일까요? 그의 물음은 단순한 진단을 넘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정수님의 해마 주위에는 뚜렷한 병변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뇌혈류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 주변 혈류량은 정상 수치보다 25% 가까이 감소해 있었죠. 저는 그분께 약물과 병행하여 하루 3번 풍지혈 자극을 권했습니다.
식사 후 아침과 점심 그리고 잠들기 전 귀 뒤쪽을 30초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자극해 보세요. 정수님은 이 방법을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효과를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제는 손녀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전엔 몇 초 멈칫했었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반찬도 저녁까지 기억이 났어요. 이 변화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정수님의 뇌혈류량은 약 11% 증가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확실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풍지열 자극은 별다른 도구 없이 당신의 손끝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부담 없는 강도로 하루 3번 30초씩 귀 뒤에 혈자리를 자극하세요. 자극할 때는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긴장을 푼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관을 압박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 강도를 반드시 낮춰야 하며 자극 중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매일 아침과 저녁 세수 후 거울 앞에서 풍지열을 자극하는 습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루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투자지만 그 결과는 제 삶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86세가 된 지금도 저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강의 중에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복잡한 환자 상담 내용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세포의 문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세포에 피가 도달하고 있는가, 흐름이 살아있는가에 따라 선명함과 혼란이 결정됩니다. 풍지열 자극은 뇌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손끝으로 귀 뒤를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그 조용한 자극 하나가 다시 선명한 기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두 번째 자극법은 등을 자극해 척추를 따라 흐르는 뇌혈류의 고속도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혈류라고 하면 머리 주변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뇌로 올라가는 피의 80% 이상은 등과 목을 따라 흐릅니다. 이 혈류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풍지열을 자극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등, 특히 척추를 따라 이어진 중심부는 뇌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순환의 길목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목부터 등까지 이르는 근육과 조직들은 혈류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 큰 동맥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동맥, 추간동맥, 근육 내 모세혈관은 직접적으로 뇌간, 해마, 손의 대뇌피질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잘못된 자세가 습관화되면서 이 등 부위가 점점 굳고 뭉치게 되면 이 동맥들이 눌리거나 꼬이게 되고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등 자극법의 효과를 확신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7년 전 76세의 한호철 님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호철 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로 평소 독서를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책을 읽다가 2페이지를 넘기면 앞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밤잠도 깊이 들지 못한다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러다 제가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잠도 얕고 머리도 흐릿하고 방금 읽은 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검사 결과 뇌 MRI 상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없었지만 척추 주변에 근육들이 굳어 있었고 특히 목 뒤와 등 윗부분, 즉 경추와 흉추 사이의 혈류 흐름이 눈에 띄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뇌로 가는 혈류의 1차 관문으로 이 부위가 뻣뻣하게 경직되면 뇌로의 혈류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호철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효자손 아시죠? 등 긁는 도구인데요. 그걸로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등의 중심선을 따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목 뒤부터 등 중간까지를 천천히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극해 보세요. 호철님은 이 간단한 방법을 성실히 실천하셨고 3주 후 다시 진료실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등을 문질렀을 뿐인데 요즘엔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 내용도 더 잘 떠오르고요. 밤잠도 푹 자게 되었어요. 이후 3개월간 꾸준히 등 자극을 실천하신 결과 호철님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영상 검사에서는 뇌혈류량이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등 자극은
뇌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수면,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등 자극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도구를 활용하세요. 효자손, 마사지봉 또는 테니스공을 양말에 넣어 만든 간이 도구도 좋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위아래로 천천히 굴려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가능합니다. 둘째, 하루 2회, 아침과 저녁에 각 35분씩 시행하세요. 너무 오래 자극하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지므로 짧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극 부위는 목 뒤에서 등 중간까지를 중심으로 척추 양옆 12cm 내외의 범위를 따라 움직입니다. 넷째,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과 리듬을 유지하세요. 지속적인 압박보다도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이 혈관 확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한 골다공증이나 척추 수술 이력, 만성 디스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극 강도를 낮춰야 하며 통증이나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년 전 디스크 통증을 겪으면서 이 등 자극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전에 등 전체를 5분 정도 마사지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 습관 덕분인지 지금도 복잡한 강의나 연구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등은 단지 허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생명의 통로가 통과하는 길목이자 기억력을 되살리는 열쇠가 놓인 자리입니다. 등이 굳으면 생각도 흐려지고 등이 풀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바로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부드럽게 등을 문질러주며 당신의 뇌의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되살리는 세 번째 자극법은 목 스트레칭을 통한 뇌혈류 개선입니다. 귀리 풍지혈 자극 등 자극에 이어 마지막 통로이자 핵심 관문이 바로 목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게이트입니다. 이 관문이 굳고 좁아지면 앞서 했던 모든 자극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에는 척추동맥과 경동맥이라는 뇌혈류의 90%를 책임지는 두 개의 주요 동맥이 지납니다. 척추동맥은 등과 경추를 타고 올라와 해마와 대뇌로 향하고 경동맥은 얼굴과 측두엽, 전두엽 등 기억과 사고를 관장하는 부위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생활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목뼈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 불리는 변형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뭉치고 혈관이 압박되면서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혈류 저하가 반복되면 두통, 어지럼증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4년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신 80세의 박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님은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까지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기억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요즘은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순자님의 경추는 일자형으로 변형되어 있었고 경추 사이 디스크가 눌리면서 척추동맥이 일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0년 이상 두 개의 높은 베개를 사용해 오셨고 수면 중에도 목이 긴장된 채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고가의 치료나 약물보다도 매일 1분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제안드렸습니다. 순자님 매일 아침 세수 후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고 앞뒤로도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각 방향으로 15초씩 유지하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주세요. 순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높은 베개를 낮추고 스트레칭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한개월 후 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요즘 머리가 덜 흐릿해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두통 없이 개운하고 요즘은 장 보러 갈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걸 다 기억해요. 그 모습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순자님의 경추 혈류 흐름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 또한 평균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84세가 되신 순자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노년기 기억력 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목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칭은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절대 무리하게 목을 꺾거나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아래 순서대로 하루 23회 반복하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15초 유지,
왼쪽으로 기울여 15초 유지.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도록 15초 유지.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며 15초 유지. 동작 사이에는 반드시 호흡을 고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셋째, 베개의 높이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목과 어깨가 이완될 수 있도록 머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는 낮은 베개 또는 경추지지형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며 어지럼증, 팔저림,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스트레칭을 20년 넘게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책을 읽거나 연구를 한 뒤 잠들기 전 잠깐의 목 풀기만으로 다음날 아침에 머리 맑음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목은 단지 고개를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뇌의 관문이며 기억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혈류 입구입니다. 입구가 막히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입구가 열리면 생각은 또렷해집니다. 지금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잠시 멈춰 목의 긴장을 느끼며 하루를 위한 혈류의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뇌혈류를 자극하고 흐름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귀리 풍지열, 등 자극, 목 스트레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자극이 그저 물을 흘리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혈액 자체의 질입니다. 피가 뇌까지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피라면 그 어떤 자극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혈류가 통하더라도 그 혈액이 너무 끈적하거나 노폐물이 많거나 혈관 내부가 좁아진 상태라면 결국 뇌세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혈류의 양과 경로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혈액의 질을 바꾸는 식습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년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신 78세의 최영호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호님은 은퇴한 대기업 과장 출신으로 생활이 매우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산책 중 길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MRI상으로 뇌의 구조적인 손상은 없었지만 혈액검사 결과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당뇨 전 단계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은퇴 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단 음식과 육류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셨고 야채 섭취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영호님께 다음과 같은 식이 전략을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혈관 청소를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이상 섭취하시고 가능하면 참치, 고등어, 멸치, 연어를 번갈아 드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겠습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통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피해 점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식사 시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한 5색 식단을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고추, 노란색 호박, 강황, 초록색 브로콜리, 시금치, 보라색까지 블루베리, 흰색 마늘, 양파처럼 색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은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매일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에 포함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며 기억력과 관련된 뇌신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호님은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색깔까지 맞춰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실천해 주셨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영호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기억력과 인지력이었습니다. 요즘은 외출할 때 메모 없이도 은행일 다 보고 올 수 있어요. 며칠 전엔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예전보다 제가 더 또렷하다고요. 영호님은 현재 80세지만 동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교육 자원봉사를 하실 만큼 정신적으로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혈류를 개선하는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기억력 회복과 직결되는 뇌 건강이 필수 요소입니다. 다음은 실천 가능한 식습관 개선 팁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수분 공급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혈류를 원활히 합니다. 5색 식품을 식사에 골고루 배치하세요. 각 색상마다 다른 항산화 기능이 있어
뇌혈관을 고르게 보호해줍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를 추천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개선에 가장 중요한 식이성분 중 하나입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처럼 섭취하세요. 단, 염분과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공 견과류가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류, 나트륨 섭취는 최소화하세요.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뇌혈류 저하를 촉진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오메가-3나 강황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저도 15년 전부터 매일 아침 강황 물 한 잔과 오색 채소 식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86세인 지금도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없이 정상 혈액 수치와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뇌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맑고 부드러운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 어떤 색깔의 음식이 올라올지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한 5번째 방법은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은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뇌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운동이 어떻게 기억력을 살리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며 뇌혈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산소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해마의 크기와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대표적인 뇌물질이 바로 BDNF-BIIM-더라이브드 NUAOTOPHRC 팩터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릴 만큼 뇌신경의 성장과 재생, 기억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년 전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미경님의 사례는 이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경님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시며 극심한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루에 2번 복용한 적이 있다며 위험한 상황도 겪으셨고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을 해 이웃의 전화로 급히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 인지장애 MCI 초기 단계로 확인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근육량 저하와 기초대사량 감소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경님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엔 15분, 그 다음 주엔 20분으로 시간을 늘려보시고 집에서는 탄력밴드를 이용해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하루 10분 해보세요. 미경님은 처음엔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격려로 실천을 시작했고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매일 걷기 시작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약도 제때 먹게 되고 카스불도 매번 확인하게 돼요. 밤잠도 더 잘 자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명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미경님의 인지기능 점수는 정상 수준에 근접했고 해마의 혈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경님은 80세가 된 지금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또래 어르신들의 건강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고 계십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은 뇌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걷기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가 기본입니다.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실천해도 좋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중 뇌혈류 자극 효과가 가장 탁월하며 관절 부담도 적어 누구나 실천 가능합니다. 근력 운동. 주 23회 하루 1015분 정도의 가벼운 맨손 체조나 탄력밴드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류의 펌핑 효율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동작이 포함된 운동, 수영, 탁구, 댄스 등과 같이 몸을 쓰며 동시에 판단하거나 리듬을 익혀야 하는 활동은 단순 반복 운동보다 해마를 더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생활 속 활동을 운동화, 청소, 빨래, 정원 가꾸기 등도 활동량만 충분하다면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운동하러 나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 대신 일상 속 활동을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목, 어깨, 허리 부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심장질환, 관절염, 고혈압, 어지럼증 이력이 있는 분들은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운동 중 가슴 통증, 숨가쁨,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 역시 60년 전 의대생 시절부터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15분 맨손 체조를 해왔습니다. 젊었을 땐 테니스를 즐겼고 지금은 새벽 산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습관이 86세인 지금도 명확한 기억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움직이면 혈류가 흐릅니다. 혈류가 흐르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뇌가 깨어나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발걸음이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6번째 전략은 양질의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은 뇌에 있어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의 핵심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모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들만이 수면 중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다음 날에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수면난 -REM과 렘 수면 REM입니다. 깊은 수면은 뇌세포가 회복되고 그날의 경험과 정보가 정리되는 시간이며, 렘 수면은 감정과 연관된 기억이 정리되는 시기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면 단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머리가 맑지 않다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은 82세의 정민국님은 대표적인 수면 문제와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민국님은 은퇴한 대학 교수로 평소 독서와 글쓰기를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화 도중 단어가 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평생 글을 쓰고 강의를 해왔는데 요즘은 말을 하다 흐름이 끊겨버릴 때가 많아요.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수면 습관을 조사해보니 민국님은 취침에 드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고 한밤중에 23번씩 깨며 총 수면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콧골이와 무호흡이 동반되며 수면의 질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뇌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국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기억이 아니라 수면입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뇌는 그날의 정보를 제대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수면은 기억력의 책장입니다. 책이 아무리 많아도 꽂을 자리가 없으면 전부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 이후 저는 수면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 형성,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생체 리듬을 바로잡도록 안내했습니다. 전자기기 차단,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사용 금지.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침실 환경 개선, 온도 1820도, 완전 암실, 소음 차단.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깊은 수면이 유도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 가벼운 스트레칭 권장. 체온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해 수면 진입을 쉽게 돕습니다. 수면 자세 조절, 높은 베개 대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국님은 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실천하셨고 2개월 후 다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밤에 67시간 푹 자요.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기억도 예전보다 또렷해졌어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예전 강의 자료도 꺼내봤어요. 그 후 재검사에서 민국님의 수면질 점수는 현저히 개선되었고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뚜렷한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국님은 85세가 된 지금도 주 1회 대학에서 특강을 이어가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수면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명확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이라 불리는 글림프 시스템 제로 IMPHATRC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즉 수면은 단지 에너지 회복이 아닌 기억을 저장하고 뇌를 청소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억력을 위한 수면 개선 팁 정리.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과 기상.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침실 온도 1820도 완전 암실 유지. 자기 전 따뜻한 음료와 스트레칭.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 심한 주간 졸림, 수면 중 호흡 정지 증상이 있다면 수면다원 검사 등의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하며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은 뇌혈류 저하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수면 전에는 TV나 휴대폰은 보지 않고 5분간 깊은 호흡과 목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습관 덕분에 지금도 밤새 깨어있는 일이 거의 없고 오전 시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자는 동안 저장됩니다. 수면을 바꾸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전자기기를 켜둔 채 침대에 누워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기억을 위한 수면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7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뇌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고 피해지를 바꾸고 움직이고 자고 먹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천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생리적, 신경학적, 호르몬적 반응을 일으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손상받는 부위가 바로 기억의 중추 헤마이포캠퍼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억제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실제로 기억력을 물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톡성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던 79세의 윤성훈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훈님은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오랫동안 철저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극심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제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약 처방받으러 갔다가 처방전을 두고 온 적도 있고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검사 결과 MRI상 뇌 구조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치매 수준은 아니었지만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보였고 무엇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스트레스성 상승이 확인되었고 수면질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성우님께 드린 조언은 단순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뇌를 자극하는 것보다 뇌를 쉬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마음을 풀고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성우님께 아래와 같은 감정 안정 루틴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루 10분간 명상 또는 깊은 호흡 훈련.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취침 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을 2030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낮추고 뇌와 감정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자가요법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짧게 기록합니다. 이는 뇌의 주의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시키며 스트레스 반응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킵니다. 자연 속 산책 주 2회 이상. 근처 공원이나 숲길을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뇌의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유지하기. 혼자 있는 시간이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확대되기 쉽기 때문에 하루 한 통의 전화라도 꾸준히 누군가와 나누는 것을 권했습니다. 성우님은 처음에는 명상이나 감사일기가 기억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고 해보시자는 제 말에 따라 실천을 시작하셨고 2개월 후 다시 대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목소리와 표정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감사일기를 쓰면서 신기하게도 기억도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덜 피곤합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성우님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상승하여 정상 경계선으로 진입하셨고 현재는 80세가 되어 동네 복지관에서 명상 강사 자원봉사까지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뇌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억력 저하, 우울감, 판단력 둔화로 나타납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팁 요약. 하루 10분의 조용한 명상 또는 깊은 호흡. 감사한 일을 매일 3가지씩 기록하는 감사일기. 주 23회 자연 속에서의 가벼운 산책. 정기적인 사람과의 대화와 교류 유지. 웃음을 자극하는 콘텐츠 보기. 유쾌한 취미 활동 즐기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2주 이상 지속되며 수면장애, 체중 변화, 무기력감이 동반될 경우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증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하루 20분의 명상을 습관처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나 연구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 심호흡과 마음 정리를 통해 다시 또렷하고 균형 있는 상태를 되찾습니다. 기억력은 뇌세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포를 둘러싼 감정, 스트레스, 마음의 안정이 뇌의 기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의 뇌를 다시 진정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5년 넘게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귀리 풍지열 자극, 척추를 따라 흐르는 등 자극, 경추의 흐름을 여는 목 스트레칭, 혈액의 질을 바꾸는 식습관, 해마를 깨우는 신체 활동, 기억을 저장하는 양질의 수면, 해마를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 7가지는 겉으로 보면 각기 다른 방향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연결선이 존재합니다. 바로 혈류와 흐름, 그리고 뇌 생명력을 다시 살리는 방법입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드시 무너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72세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진료 중 환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멈칫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고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에게 권해온 방법들을 그대로 제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풍지열을 자극하고 목과 어깨를 풀고 매일 30분 걷기를 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 습관은 처음엔 별것 아닌 루틴처럼 느껴졌지만 3개월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고 말의 흐름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력은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이보다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핑계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도, 대화가 끊기는 것도, 길을 잃고 이름을 잃는 것도 그럴 나이지라며 체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그 가능성을 의심한 채 놓아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7가지 방법은 그 가능성을 다시 붙잡는 실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루에 단 하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리 풍지열을 30초만 눌러보세요. 내일은 걷기 10분을 해보시고 모레는 식탁에 토마토 하나만 올려보세요. 그 다음 날은 잠들기 전 3가지 감사한 일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변화는 분명히 당신의 뇌를 깨우고 기억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변화가 지금 당신의 삶을 되돌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86세입니다. 지금도 외래 진료를 보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며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억력을 위해 제가 매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돌아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 발걸음 하나, 잠자기 전 호흡 하나, 감사의 한 줄이 기억의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다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용기를 지켜가세요. 그리고 오늘
기억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기억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